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일하기.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은 비장애인과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배려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무엇을 두려워해서 고용을 안 하는 걸까? 이런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2021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분 고충 있으세요? 어떤 고충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와우, 그런데 70% 가까이가 아니요, 고충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고충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0.7% 장애 이외의 질병 건강 문제, 그 차순위가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그 차순위가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이나 육아, 가사 등을 고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보면은 장애인뿐만 아니고 비장애인도 충분히 고충으로 많이 삼는 내용이거든요. 즉, 장애인이 회사에 취업하고 근로를 한다고 해서 큰 고충은 없는 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다음은 사업주에게 물었습니다. 귀사가 장애인을 고용을 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역시 2021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희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이유요? 장애 여부와 상관없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고용했어요. 라는 답변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장애, 비장애를 따지기보다도 업무의 역량을 보고서 채용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장애인을 고용한 이유를 찾아보니 차순위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7.6%를 차지를 했네요. 우리나라는 의무 고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역할을 또 하고 있네요. 자, 이렇듯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그리고 사업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요. 이미 실행한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특별한 고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서비스 월드에도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그들로 인해서 불편함은 못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애인도 노력했고 비장애인 노력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면은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 동료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어떤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떤 과잉 배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1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분장애, 언어장애 등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서비스 월드에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신장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지적, 시각, 정신, 지체,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시각장애 그리고 신장장애 순으로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팔다리 장애와 몸통의 장애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팔은 움직일 수 있는데 다리를 제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리는 제기능을 하는데 팔이 이제 제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체장애인이 있는데요. 휠체어를 사용하신다면은 휠체어가 잘 이동할 수 있게 경사로,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준비해 주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는 장애인과 같은 하나의 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듯이 휠체어도 역시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밀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거나 혹은 지체장애인이 요청을 할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입니다. 백내장, 백색증, 녹내장 등등을 통해서 시신경이라든지 눈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장애를 받는 경우인데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동을 할 때에는 여기가 어디다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놓을 물건을 본인이 놓는 자리에 놓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놓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서류나 물건은 임의대로 옮겨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누군데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보고서 이게 뭐다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시각장애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컵입니다. 오른쪽에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지금 앞에 경사로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문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이경민인데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예전에는요, 봉사, 소경, 판수, 장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정말 속어입니다. 절대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맹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맹인은 바른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말은 시각장애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장애입니다. 아마 신부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액투석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 업무에서 조금 배제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회사 측면에서는 고강도의 업무는 조금 배제해서 직무와 구역을 배치시키는 것이 좋고요. 병원에 투석하러 갈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다만 이렇게 신장장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중에서 근무를 할 때 가장 조금 눈에 띄고 그래서 비장애인에게 좋지 않은 그런 시선도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만큼 이 신장장애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가 특권은 아니잖아요. 내가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적장애는요, 뇌 인지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능지수,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성숙지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분들에게 바보 같아 보인다고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듯이 한다거나 아이같이 대하던가 이런 것은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지적장애를 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있어서 성숙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아주 쉬운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다음에는 그 업무 수행의 성과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제가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옆에는 수어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자, 청각장애인과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듣는 것보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장애인들의 표정이라든지 몸짓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한테는 입 모양도 또렷또렷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쉽게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에 있어서 오해할 만한 그런 언행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수어로 대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통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어를 아는 통역사와 눈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 장애인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과 눈 맞추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음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가능합니다. 정신장애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말로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 정신이 굉장히 괴팍하고 이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자기 감정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면서 근무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입니다.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본 장애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뇌병변 장애는 뭐 뇌졸중, 뇌손상, 뇌선마비 등 뇌의 기질적인 손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인데요. 대부분 보면은 손을 가만히 못 있고 이제는 흔든다던가 아니면 온몸을 흔든다던가 그리고 안면이 조금 이제는 삐뚤어진다던가 말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의 행동이 조금 조절이 안 되게 이제는 패턴을 가지고 움직일 뿐이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 언행을 하는 거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같이 걸을 때에는 다리 움직임도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보행 속도를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침 삼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료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심각한 뇌성마비나 근육 긴장, 신경장애를 갖고 있는 뇌병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가능합니다. 다만 글이나 PC 등 기타 전자장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보조기구를 회사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장애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폐성 장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자폐성 장애가 관심을 받고 있죠. 자폐성 장애를 받는 것은 조금 힘든 편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언어적으로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자기조절, 사회 적응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기능을 못하는 경우, 근데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폐성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 우선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보셔서 알겠지만은 눈 맞춤이 우선 잘 안 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의 사용 이런 게 손가락을 사용해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많이 하죠. 뭐 곤지곤지 같은 그런 행동들, 똑같은 패턴, 그 다음에 일렬로 맞춰야 되고 뭔가 정리해야 된 그런 패턴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손 가만히 있어. 왜 우리가 다리 떠는 사람한테도 다리 그렇게 떨면 복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말리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그게 자폐 스펙트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보다도 그런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은 이제는 불안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뀌는 상황을 먼저 얘기해주고 교육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긴장감을 덜어주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업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폐성 장애 분들이 뭐 바리스타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충분히 업무가 가능합니다. 장애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애든 우리가 좀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절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서비스 교육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사회 규범 같은 것이 바로 예절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예절이죠. 근데 이 예절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되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자이건 아니건 외모가 뛰어나건 아니든 능력이 출중나던 그렇지 않든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고 달리 적용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예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예의 있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시면 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바르게 말하기. 두 번째, 긍정적으로 호기심 갖기. 세 번째, 바르게 대하기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회생활에서 말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위신이라든지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8, 90년대에 쓰던 장애자, 장해자,
장애우 이런 말을 아직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개정이 된 바른말이 아닌 말이에요. 바른말은 그럼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럼 장애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맞으시죠? 혹시 비장애인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한테 호기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죠. 특히 그게 뭐 멋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조금 이상하게 생긴 사람한테 호기심을 갖고 외계인이라면 더 호기심을 갖겠죠. 그런데 장애인을 접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장애인을 맞닥뜨렸다 그러면 왜 저렇게 어눌하게 말하지? 왜 자꾸 손을 떨지? 왜 자세를 저렇게 삐딱하지? 왜 저 휠체어를 타고 있지? 이런 식으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 바라봄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목이 돌아가듯이 계속 이제 바라보는 거 있죠. 불쾌하죠. 이 호기심으로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럼 밥은 어떻게 먹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가게 되면은 호기심이 아니고 저래서 이게 불편해서 저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저런 패턴이 나오는구나, 저거는 남을 해치지 않는 패턴이고 몸의 자연스러운 장애로 인한 반응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도 되고요. 그냥 막연한 호기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냥 이해하면서 그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르게 대하기입니다. 장애인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도움을 주기 전에 의향부터 물어주세요. 휠체어 밀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들이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신체나 움직임 유심히 보지 않기. 세 번째, 지나친 친절, 염려, 무조건적 도움은 지양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필요 이상으로 장애를 화제 삼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것도 못했는데 너 장애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 다섯 번째, 상대방이 원치 않는 한 장애를 잊게 된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장애를 잊게 됐어요? 어떤 사고로? 선천적으로 그랬다고요? 엄마가 뭐 잘못 먹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실례입니다. 여섯 번째, 매우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허락 없이 개인 보장국 만지지 않기. 자,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그 장애의 유형 그리고 바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그 예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장장 1시간 가까이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셨는데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장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 점검 퀴즈. 다음 중 평등하지 않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1번. 여우와 두루미가 모두 참여한 파티에서 음식 담을 용기로 접시를 준비한다. 2번.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을 다르게 한다. 3번. 뇌병변 장애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시험 시간을 더 할애해 준다. 4번. 팔이 긴 사람과 팔이 짧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반찬은 팔이 짧은 사람이 가까운 쪽으로 놓는다. 정답은 두루미는 주둥이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시에 음식을 준비해 주면은 먹을 수 없죠. 네, 이거는 평등하지도 않고 배려도 없고 예의, 매너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 점검 퀴즈. 두 번째.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청각 장애인이다. 2번. 시각 장애인은 빛이나 명암 등을 감지할 수 없다. 3번. 청각 장애인은 청력이 일상생활의 수단이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4번. 시각장애인은 시력과 시야의 결손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은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빛이나 명암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감지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바른인식 점검 퀴즈. 세 번째,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2번,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4번, 눈뜬 장님. 정답은 맞습니다. 3번입니다.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이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 장님은 시각장애인,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이 맞고요. 눈뜬 장님도 역시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